이게 바로 당신의 수준이야. 찬물이 서연의 얼굴과 상반신에 그대로 부어졌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 순간 정적에 빠졌죠. 농사나 짓는 집안에서 뭔 씨유? 웃기지도 않아. 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젖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죠. 우리 민혁이와 어떻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호텔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방금 물을 맞은 여자의 정체를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 20억 원 대출이 거절되었어요. 왜 갑자기 거절된 거죠? 중앙금융지주에서 신용 리스크를 이유로 최종 거절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날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북 외곽의 작은 농장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김도연은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을 돌아보고 있었죠. 61세의 그는 키 180cm의 위압적인 체구를 가졌지만 오늘도 평범한 체크셔츠와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은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에서 중후한 분위기가 풍겼지만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은 오랜 농장 생활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농장 곳곳을 살피며 걷는 그의 발걸음은 여유로웠어요. 토마토 하우스에서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감자밭에서 물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은 평범한 농부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놀랄 일이었죠. 중앙금융지주 회장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이처럼 소박한 농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상견례잖아요. 딸 서연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어요. 32세인 그녀는 어깨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죠.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차분한 니트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차분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IT 생활 플랫폼 스타트업 CEO로서의 품위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네. 시간이 벌써. 도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평소 차던 소박한 시계였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남달랐죠. 중요한 투자 발표를 앞둔 딸의 결혼 상견례라니 아버지로서도 긴장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민혁이 부모님이 호텔로 하자고 하셨죠? 응, 강남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이래요. 좀 격식을 차리자고 하시더라. 서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1년간 교제해온 장민혁과의 결혼을 결정한 후 처음 맞는 상견례였거든요. 민혁은 중견 건설회사의 차세대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았었죠. 도연은 옷장에서 진한 네이비색 정장을 꺼냈어요. 맞춤복이었지만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스타일이었죠. 농장 생활로 그을린 피부와 단정한 수염이 어우러져 중후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평소 입던 소박한 차림새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과시적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긴장하지 마. 좋은 사람 들릴 거야. 네, 아버지. 민혁이도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혁이 자신의 가정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별로 없었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피상적이었거든요. 2시간 후 강남 그랜드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도연과 서연이 회전문을 통해 입구로 들어섰을 때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도연의 차림새가 평범한 고객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호텔 직원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요? 레스토랑 예약이 있어요. 장민영 명의로요. 서연이 정중하게 말했죠. 직원은 예약 명단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복도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차분히 걸었죠. 이런 장소가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평범한 농부 아버지로서 왔거든요. 저쪽 모서리 테이블이에요. 서연이 가리킨 곳에는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장민혁과 그의 부모였죠. 창가 자리의 테이블은 도시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위치였어요. 민혁의 어머니 서진은 화려한 크림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어요. 56세인 그녀는 키 165cm의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며 명품 브랜드 핸드백을 테이블 옆에 두고 있었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태수는 고급 양복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60세인 그의 외모에서는 안정적인 경제력과 자부심이 느껴졌죠. 넥타이 핀과 명품 구두까지 온몸이 불을 과시하는 도구들로 치장되어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민혁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키 183cm의 마른 체형에 얇은 메탈 프레임 안경을 쓴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양쪽 가정의 첫 만남이라 신경이 쓰였거든요. 서진의 시선이 도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평범한 정장, 소박한 시계, 그을린 피부. 농촌에서 온 것 같은 투박한 분위기가 역력했죠.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며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장태수입니다. 태수가 악수를 건넸어요. 60세인 그의 손에는 고가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도연의 거친 손과 대조적이었거든요. 김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악수에 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험이 배어 있었죠. 서연 아버지시군요. 반갑습니다. 서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서연의 차림새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명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블라우스와 가디건이 못마땅해 보였죠.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마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흘러갔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테이블 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회사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성장 단계예요.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고요. 서연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에는 미묘한 의문이 떠올랐죠. 스타트업이라는 말에서 불안정함을 느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죠. 그런데 수익은 어떤가요? 안정적인가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태수의 시선에는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배어났죠. 단계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큰 투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서연의 답변이 조심스러웠어요. 구체적인 수치나 투자자, 정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서진이 서연의 블라우스와 가디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옷이 참 소박하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더 화려하게 입던데 명품 하나 정도는 걸치고 다니잖아요. 편한 걸 좋아해서요. 화려한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미소로 대답했지만 서진의 말 속에는 가벼운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딸의 표정을 살폈죠. 서연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도연 씨는 뭐 하세요? 직업이? 태수가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시선에는 이미 어느 정도 추측이 섞여 있었죠. 농사일을 좀 해요. 충북에서요. 아, 농업이시구나. 태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서진도 잠깐 눈을 크게 뜨며 시선을 돌렸죠. 농업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실망감이 표정에 드러났거든요. 요즘 농업도 힘들다면서요? 날씨도 그렇고 수익도 불안정하고. 그렇죠. 하지만 할만해요. 나름 보람도 있고. 도연의 답변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시선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죠. 점점 드러나는 무시의 기색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더 민감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단서가 이미 곳곳에 심어지고 있었죠. 평온해 보이던 상견례 자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에피타이저가 나오자마자 서진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도연의 손을 유심히 보며 입을 열었죠. 농사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걸 키우세요? 토마토, 감자 위주로 해요. 소규모지만. 도연의 답변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눈빛에는 실망의 기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농업이 참 힘들다면서요? 기후 변화도 그렇고 수입도 불안정하잖아요.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무시가 섞여 있었거든요.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손목을 일부러 내보이며 시간을 확인하는 제스처를 취했죠. 태수가 와인 리스트를 천천히 넘기며 끼어들었어요. 서연 씨 회사 말인데 스타트업은 솔직히 수익성이 불확실하잖아요. 요즘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지. 그는 금태 안경을 벗어 닦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희는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어요. 특허도 몇 개 보유하고 있고요. 서연이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태수는 비웃듯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특허라는 게 실제로 돈이 되는 건 별개 문제거든요. 사업 모델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직설적인 비판이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서진이 서연의 가디건을 다시 훑어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는 소리를 냈어요. 옷도 그렇고 뭔가 사업가답지 않은 느낌이에요. 요즘 성공하는 CEO들은 좀 더 당당한 스타일이잖아요. 명품 하나 정도는 걸치고 다니고. 저는 편한 게 좋아서요. 서연이 미소로 대답했지만 서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거든요. 서진은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살짝 앞으로 밀어내며 과시하듯 만졌어요. 민혁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했어요.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자들 반응도 좋고. 민혁아, 내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서진이 아들을 나무라는 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지며 주변 테이블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죠.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말이야. 그러면서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연 씨도 자녀 교육에 좀 더 신경 쓰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농사 짓고 사는 게 현실적인가요? 도연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어요. 턱의 근육이 살짝 경직되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죠.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태수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말했어요. 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 도연 앞에 내밀었죠. 그 명함은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처리된 것이었어요.
태신금융 대표예요. 규모가 꽤 되는 회사죠. 우리 민혁이 아버지는 금융업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도연이 명함을 받아 잠깐 들여다봤어요. 태신금융이라는 이름을 눈으로 훑어보며 기억해두는 듯 했죠. 아, 그러시군요. 네, 직원이 300명 정도 되고 자산 규모도 상당해요. 연 매출이 1,000억 원 넘어가거든요. 태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도연의 반응을 날카롭게 살폈죠. 상대방이 위축되기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서진이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서연 씨는 언제까지 그 스타트업 하실 건가요? 결혼하면 가정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회사는 계속 운영할 예정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요. 아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힘들어요. 서진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자는 가정이 우선이어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사업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서진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태수가 서연의 회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투자 유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몇십억 정도는 되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투자자들이 신뢰할까요? 태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스타트업들 대부분이 실패하거든요. 태수의 평가는 점점 더 혹독해졌어요. 서연이 입술을 꾹 다물고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호텔 직원들이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테이블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거든요. 몇몇 직원은 멀리서 대기하며 필요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잔을 채우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서진이 서연의 말투까지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것도 좀 소극적이시네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심하면 어떻게 해요? 당당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죠, 당당해야.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손으로 테이블을 탁탁 치며 강조하는 모습이 주변 테이블의 시선을 끌었죠.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딸의 표정을 계속 살피고 있었어요. 서연이 참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상견례가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기로 했으니까요. 태수가 도연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요. 도연 씨는 은퇴 후에 농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이전에는 뭐 하셨어요? 원래 하던 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젊었을 때도 계속 농업을? 그렇죠. 도연의 대답을 듣고 태수와 서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라고 단정했거든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서진이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일부러 소리가 나게 한숨을 쉬었죠. 농업으로는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가 부족하죠. 요즘 세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각자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민혁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음식이 나왔는데 드세요. 민혁아,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잖니. 서진이 아들을 다시 나무랐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의 공개적인 질책에 당황한 것이었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잘못된 말 했나?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 서진의 말이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어요. 도연과 서연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죠. 태수도 거들었어요. 서연 씨 회사가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낮아 보여요. 요즘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저희 기술력은 검증받았어요. 서연이 끝까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좀 봐야죠. 서진이 서연의 옷차림을 다시 훑어봤어요.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뭔가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민혁이와 어울릴지 모르겠어.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물컵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서연이 힘들어하는 게 역력했지만 아직 상견례를 끝낼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태수와 서진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무시와 편견으로 가득한 말들이 쏟아졌거든요. 상견례는 이미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상황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들은 개입할 타이밍을 재며 긴장하고 있었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웨이터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죠. 메인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서진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 솔직히 말해서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 보이세요. 서진이 팔짱을 끼고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경험이 부족한 게 티가 나요. 어린애가 사업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저는 5년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연이 정중하게 답변했지만 서진은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5년? 그게 뭐 대단한 경력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완전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우리 민혁이는 10년 넘게 회사 경영에 참여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된 회사에서요. 태수도 거들며 스테이크 나이프를 손에 들고 장난스럽게 돌렸어요. 서연 씨 회사 규모를 보니까 솔직히 회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네요. 직원이 15명이면 동네 가게 수준이죠. 저희는 성장 단계에 있어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번쩍 들어 가로막았어요. 기술 개발? 서진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런 걸로 돈이 벌어져요? 미래가 불투명한 시도일 뿐이잖아요. 허황된 꿈이에요. 허황된 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대화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죠.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민혁이 어머니의 소매를 잡으며 말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민혁아,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데려온 거야? 서진이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일어섰어요.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완전히 수준이 다르잖아.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웨이터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다른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서진이 테이블을 돌아 서연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죠. 이게 바로 당신네 수준이에요. 망설임 없이 찬물을 서연의 얼굴과 상반신에 그대로 부었어요. 아, 서연이 깜짝 놀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찬물이 블라우스와 가디건을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으면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호텔 전체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췄죠. 웨이터들이 움직임을 완전히 정지시켰고 다른 손님들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당신 같은 촌스러운 여자가 우리 민혁이와 결혼한다고? 서진이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농사나 짓는 집안에서 뭔 시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방울이 서연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죠. 도연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턱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죠. 서진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옷도 촌스럽고 말투도 소심하고 회사도 영세하고 그녀가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도대체 우리 민혁이와 어떻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꿈도 크시네. 태수도 일어서며 거들었어요. 민혁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런 집안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혁이 부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상황이었죠. 서연은 물에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집안이 이 모양이니까 딸도 이 모양이지. 서진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농사나 짓고 살 걸 뭔 사업을 한다고. 웃기지도 않아. 그때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가 바닥에서 끌리는 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도연이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젖은 옷 때문에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괜찮니? 네, 아버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호텔 직원들이 급히 다가왔어요. 매니저급 직원이 앞장서서 수건과 타월을 가져와 서연에게 건넸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옷 갈아입을 곳을 안내해 드릴까요? 고맙지만 됐어요. 서연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젖은 옷을 털며 자존심을 지키려 했거든요. 서진과 태수는 여전히 테이블 앞에 서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겠죠? 서진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우리 가족과는 수준이 맞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 직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민혁은 부모와 서연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은 이해했지만 부모를 강하게 제지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가자. 네, 아버지. 두 사람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서진이 다시 소리쳤어요. 도망가지 말고 답해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를 울렸어요. 당신 내가 우리 민혁이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도연이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볼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뒤돌아보지 않았죠. 가자, 서연아. 부녀는 레스토랑을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뭐가 대단하다고 고개도 안 숙여. 호텔 직원들이 뒤처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매니저가 서진과 태수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죠. 손님,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진이 되레 화를 냈어요.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확실해 보였죠. 민혁은 부모 앞에 서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심하셨어요. 정말 너무 심했어요. 뭐가 심해? 서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현실을 말해준 것뿐이야. 저런 집안과는 정말 안 어울려.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태수도 거들었어요. 민혁아, 내가 너무 순진한 거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문중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민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부모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냈다는 걸 알았거든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도연과 서연은 복도를 따라 로비로 향했어요. 서연의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도연은 마음속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때가 왔거든요. 딸이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젖은 옷 때문에 불편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딸이 당한 모욕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이들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될 차례였거든요. 호텔 로비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회장님, 중후한 목소리가 높은 천장의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랜드 호텔 총지배인 강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도연에게 다가왔죠. 50대 중반의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거든요. 어찌 이런 곳에서 뵙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지배인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90도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에 주변 로비 직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VIP 전용 다이닝으로 안내해드렸을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별일 아니야. 가족 모임이었어. 도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강지배인의 예리한 눈은 서연의 젖은 옷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혹시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강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0년 넘게 호텔업에 종사한 그의 경험으로는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레스토랑에서 민혁 가족이 뒤따라 나왔어요. 서진과 태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태수가 로비의 상황을 보고 멈칫했어요. 호텔의 최고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도연에게 극존칭을 쓰며 인사하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저분이 누구신지 태수가 서진에게 속삭였어요.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글쎄,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서진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들고 있었거든요. 강지배인이 주변 직원들에게 빠르게 지시했어요. VIP 프로토콜 즉시 시행하세요. 컨시어지 팀 전체 대기, 전용 라운지 즉시 준비해 주세요. 네, 지배인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바뀌었죠.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어요.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컴퓨터를 급히 조작하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벨보이들이 일제히 도연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회장님, VIP 전용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지배인이 정중하게 제안했어요. 따님께서도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프라이빗 룸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사이를 울리며 로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서진의 얼굴이 급속도로 창백해졌어요. 방금 자신이 물을 부은 사람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이라고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이 말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강지배인이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답했어요. 중앙금융지주 김도연 회장님이세요. 그 순간 태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중앙금융지주라는 이름에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자신의 태신금융이 중앙금융지주 계열과 여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주거래은행, 신용보증, 대출한도, 금융권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이 중앙금융지주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방금 전까지 농사짓는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며 물까지 끼얹었던 사람이 금융계 거물이었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서진이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혁은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부모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로비 한쪽에서 호텔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급히 어디선가에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상황은 반드시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었거든요. 도연이 강지배인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라운지는 필요 없어. 이만 가보겠어. 그러시겠다면 혹시 차량 지원이라도 해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도연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서연에게 부드럽게 말했죠. 가자. 부녀가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컨시어지, 벨보이, 프런트 데스크 직원까지 모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죠.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중앙금융지주 회장이래. 진짜? 그럼 재벌이잖아.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했는데. 태수가 급히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연과 함께 호텔 정문으로 향했거든요.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서연도 아버지 옆에서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서진이 태수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큰일 낸 거 아니야? 정말 큰일 낸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태수가 서진을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했거든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민혁은 부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로비에 서 있었어요. 도연과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지배인이 태수 가족 앞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죠. 혹시 회장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태수가 거짓말을 했지만 강지배인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거든요. 호텔 직원들 사이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퍼지고 있었어요. 중앙금융지주 회장 따님에게 물을 끼얹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호텔로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강지배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변해 있었죠. 로비 곳곳에서 호텔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급히 연락을 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상황은 호텔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거든요. 도영과 서연이 호텔을 떠나는 동안 로비에는 긴장감이 계속 감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방금 목격한 상황에 대해 계속 수군거렸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죠. 중앙금융지주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향력과 재산 규모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태수는 급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김도연 회장의 프로필을 보는 순간 다리가 더욱 후들거렸죠. 대한민국 금융계 핵심 인물, 자산 규모 수조 원대, 정재계 영향력 1위, 금융권의 킹메이커라는 수식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아.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혁은 부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호텔 정문을 나선 도연과 서연은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마침내 완전한 결심을 굳혔죠.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할 시간이 왔거든요. 서연아, 이제 정말 괜찮니?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축감이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에 당당함이 배어났거든요. 차량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호텔을 떠났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반격이었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태수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김 부장, 혹시 중앙금융지주 쪽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정말 급한 일이야. 회장님, 그쪽은 워낙 급이 높아서요. 저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갑자기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죠. 태수는 하루 종일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김도연 회장과 직접 연결될 만한 인맥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텔에 전화를 걸어 어제 일에 대한 기록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호텔 측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요청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호텔 규정상 모든 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특히 VIP와 관련된 사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어제 일이 호텔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터졌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비서가 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왜? 무슨 일인데? 서연 씨 회사 투자 심사건 말인데요. 갑자기 보류 결정이 나왔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누가 지시한 거야? 이유가 뭐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해요. 갑작스럽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태수는 급히 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연락했어요. 임전무, 서연 회사 투자건이 왜 갑자기 보류된 거야? 아, 태수 형. 그게
위쪽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요. 위쪽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중앙금융지주 계열 쪽에서 신호가 온 것 같아.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태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어요. 김도현 회장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위기감을 느낀 그는 반격을 시도했죠. 우리도 가만히 당할 수는 없어. 서현 회사 주거래 은행 대출 심사도 재검토하게 만들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연락해. 태수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회사가 받으려던 주요 대출 심사를 재검토하도록 압박했거든요. 그 결과 서연의 회사는 운영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무팀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재검토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긍정적이던 투자 유치권도 갑자기 보류됐다고 하네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조직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서연은 직원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안을 찾아보겠어요. 우리 기술력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태수가 금융권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한편 도연은 농장에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태신금융 쪽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신중하게 보고했어요. 서연 대표님 회사를 겨냥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군. 예상했던 대로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미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대응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지켜봐. 그들이 어디까지 하는지 충분히 관찰한 후에 움직이자. 도연은 섣불리 개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상대방의 행동을 충분히 관찰한 후 정확하게 대응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태수의 무리한 압력 행사는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가져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태신금융 장태수 회장이 개인 감정으로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금융업계의 기본 윤리를 벗어난 행위야. 소문은 금융권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태수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태수의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회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회사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상무이사가 조심스럽게 간언했어요. 다른 금융기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점점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서진도 사회적 모임에서 시선을 피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호텔에서 그런 일 저지른 사람이야. 정말? 상대가 중앙금융지주 회장 딸이었다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진은 자리를 피해야 했어요. 평소 만나던 친구들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민혁은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며 독립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행동이 자신의 미래까지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태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회사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3주가 지난 어느 날 서연의 회사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대표님, 정말 큰 소식입니다. 재무팀장이 환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벌컥 열며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정부 혁신 지원 사업 최종 선정됐어요. 그것도 전체 1등으로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어요. 몇 달 전에 지원했던 정부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것이었거든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3년간 지속 지원이에요.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투자 취소로 어려워진 자금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이 연달아 이어졌어요. 그리고 대표님, 해외 투자사들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마케팅 팀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일본 아시아테크 계열에서 기술 검토 미팅을 요청했고, 미국 실리콘밸리 VC 세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서연은 직원들과 함께 기뻐했어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로 바뀐 셈이었거든요. 유럽에서도 기술 라이선스 계약 문의가 들어왔어요. 기술팀장이 추가로 보고했어요. 독일과 프랑스 쪽에서 우리 특허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반면 태수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회장님, 내부 감사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급히 들어와 보고했어요. 내부 감사? 왜 갑자기? 태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부실 대출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금융관리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외부 감사 요청까지 들어왔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소에 무리하게 진행했던 대출건들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어제부터 갑자기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민혁군 회사 대출건 말인데요. 비서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그게 왜? 20억 원 대출 심사가 최종 거절됐어요.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절이라고? 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중앙금융지주 계열에서 신용 리스크를 이유로 거절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고 해요. 그 순간 태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김도연 회장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었거든요. 민혁의 회사는 그 20억 원 대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신규 사업 런칭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금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혁이 급히 아버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대출이 왜 갑자기 거절된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게 상황이 복잡해졌어. 태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혹시 지난번 상견례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민혁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아들의 회사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폭탄이 터졌어요.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른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언론? 무슨 언론에서? 경제 전문지 여러 곳에서요. 태신금융의 부실 경영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태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거든요. 누가 제보한 거지?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는데 복수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하네요. 회사 내부에서도 태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한국경제방송 경제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뷰? 무슨 내용으로? 금융권의 불공정 거래와 개인 감정에 의한 업무 개입 사례에 대해서요. 태수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서진은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도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아.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해? 태수가 짜증을 냈지만 그도 상황의 절망적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어요. 금융권에서는 태수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개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킨 전례로 기록될 것 같아. 앞으로 태신금융과는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겠어. 동료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황이었어요. 반면 서연의 회사에는 연일 좋은 소식이 이어졌어요. 대표님, 한성테크에서 공식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동방케미컬에서도 기술 도입 검토를 위한 미팅을 요청했고요. 태평양 모터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위기를 극복한 후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정부 사업 선정됐어요. 그것도 1등으로요. 그래, 정말 대단하다. 고생 많았어. 혹시 아버지가 도움을 주신 건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혼자 힘으로 해낸 거야. 도연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서연의 성공은 순전히 그녀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였거든요. 한 달이 흐르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서연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태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법이었어요. 2달 후 충북 농장의 고요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도연과 서연이 넓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왜 처음부터 신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도연이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답했어요. 권력이나 재력을 알면 모든 게 달라지잖니. 그들이 가면을 쓰기 시작해.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진심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게 하고 싶었거든.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 됐네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 일로 제가 스스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에요.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혼자 힘으로 이겨낸 거니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농장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행동했어요. 한번 만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 문자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혁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던? 도연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만나자고 하네요. 도연이 딸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어요. 어떻게 할 거니? 굳이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의 답변에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이유도 없고요. 서연의 판단은 현실적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미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내린 것이었거든요. 그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 도연도 딸의 결정에 동의했어요. 한편 그 시간 태수는 사무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온갖 노력을 해봐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거든요. 회장님, 김도연 회장님께 공식 사과문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사과문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 태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태수는 고민 끝에 정중한 사과문을 작성했어요. 밤늦게까지 여러 번 수정하며
최대한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도연의 비서실에서는 태수의 사과문을 검토한 후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답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서진은 집에서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피하고 사교 활동도 완전히 중단했죠. 여보,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태수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회사와 개인적인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었죠. 민혁은 부모와 완전히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당분간 따로 지내겠어요. 민혁이 부모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혁아,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민혁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부모님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저도 함께 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라도 독립해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민혁은 이미 독립적인 사무실을 구했고 재정적으로도 부모와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서연에게 한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연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미래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정부 사업 선정 이후 회사는 매일 성장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에서 정식 제안서를 보내왔어요. 시리즈어 라운드로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어요. 유럽에서도 기술 라이선스 계약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매일 좋은 소식이 이어졌어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된 셈이었거든요. 도연은 딸의 성장을 뿌듯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독립적인 사업가가 됐구나.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과 노력의 결과야. 한편 금융권에서는 태신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감독기관의 정밀 조사 결과 여러 부실 대출건들이 발견되었고 태수의 개인적 판단으로 무리하게 처리된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장태수 회장의 경영 윤리와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의 기사가 연일 쏟아졌고 태신금융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도연과 서연은 농장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완전히 안정되면 농업과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도 해보고 싶어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스마트팜 기술이나 농업 자동화 같은 분야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도 정말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이번 시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강해진 것이었거든요. 그래, 그게 맞지. 난 그저 든든한 조력자 역할만 할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사건이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농장에 석양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황금빛 햇살이 들판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부녀는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해 보여. 내 실력이면. 그때도 이렇게 아버지와 농장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성공해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되거든. 태수 가족의 몰락과는 대조적으로 도연과 서연은 더욱 강한 유대감과 확고한 미래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것이었고 진정한 실력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죠.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부녀는 더욱 깊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6개월이 흘렀어요. 서연의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강남의 신사옥으로 이전했고 직원 수는 120명으로 늘어났어요. 해외 지사도 성공적으로 설립되었죠. 대표님, 일본 도쿄지사 정식 개소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해외 사업팀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생생하게 보고했어요. 유럽 파트너십 계약도 최종 서명 단계에 들어갔고 미국 실리콘밸리 지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보고는 모두 성공 스토리들 뿐이었어요. 서연은 이제 진정한 글로벌 CEO가 되어 있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닥 상장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재무팀장이 환한 얼굴로 덧붙였어요. 기업 가치 평가가 1천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직원들과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에 위축되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충북 농장에서 도연은 평소와 같이 농작물을 돌보고 있었어요. 중앙금융지주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늘리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의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는 최고의 휴식이었어요. 회장님, 서연 대표님 회사 소식 보셨죠? 농장 관리인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오늘 경제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화면에는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정복 나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어요. 서연의 사진과 함께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죠. 정말 자랑스럽네. 도연의 얼굴에는 아버지로서의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반면 태수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태신금융은 결국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태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가 태수에게 차갑게 통보했어요.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고 현 경영진은 모두 교체됩니다. 내가 30년 넘게 키운 회사인데 태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주들과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태수는 텅 빈 회장실에서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이 이제는 무색해 보였거든요. 30년 넘게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서진은 이제 아예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호텔 사건 이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옛날 친구들도 이제 연락을 아예 안 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다 아는데. 태수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민혁은 부모와 완전히 독립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컨설팅 업무를 하며 차근차근 재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민혁은 가끔 서연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다시 연락할 엄두는 내지 못했거든요. 부모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어느 주말 저녁 도연과 서연이 농장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버지,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 증가했어요. 서연이 뿌듯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자랑스럽네. 처음엔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 때문에 정말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전화위복이었어요. 서연이 편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지. 내가 그만큼 실력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신분을 숨기신 것도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덕분에 제 실력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딸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권력이나 배경에 의존하지 말고.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농장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태수 씨 가족은 어떻게 됐나?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들은 바로는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게 됐다고 해. 사회 활동도 거의 중단된 상태고, 도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좀 안타깝긴 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연민이 배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거야. 도연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어요. 해가 지면서 농장에는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내년에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요. 서연이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어요. 좋은 계획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우선이거든. 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할게요. 서연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현명해진 그녀였거든요. 아버지도 건강 꼭 챙기세요. 농장 일이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걱정 마. 이 정도 일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돼. 도연은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농장에서의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는 최고의 치유제였거든요.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농장의 고요함 속에서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한 실력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맞아. 결국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해외 거래처에서 긴급 협의 요청이었죠. 아버지,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화상회의가 있대요. 그래, 중요한 거니?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인 것 같아요. 규모가 꽤 클 것 같고요. 서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럼 들어가서 준비해야겠네. 아버지도 일찍 쉬세요. 그래, 수고해.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도연은 혼자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농장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6개월 전에 그 상견례 자리가 떠올랐어요. 딸이 물을 맞고 모욕당했던 그 순간 말이죠. 그때는 분노가 올라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어요. 서연은 더 강해졌고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거든요. 태수 가족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결국 정의는 승리하는구나. 도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서울로 출근했어요. 회사에는 이미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대표님, 미국 화상회의 준비 완료됐어요. 유럽 쪽에서도 추가 미팅 요청이 들어왔고요. 일본 지사에서 현지 언론 인터뷰 제의가 왔어요. 매일 새로운 기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 있었거든요.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미국 본사의 임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서연,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요. 규모는 50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또 다른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한편 태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의 회사 성공 소식이 경제 뉴스의 톱 기사로 나오고 있었죠. 저 사람이 그때 그 아가씨구나.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6개월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서진도 옆에서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태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민혁은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서연 회사의 성공 기사가 떠 있었죠. 정말 대단하다. 민혁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한때 자신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부모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 농장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미팅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 큰 건가? 네, 500억 원 규모예요.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기업가가 됐구나.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두 사람은 농장의 평화로운 저녁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무리 성공해도 뿌리는 잊으면 안 되거든. 네, 꼭 기억할게요. 이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어요. 모욕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들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농장의 밤이 찾아오자 부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만족감이 가득했죠. 진실과 실력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농장의 고요한 밤 속에서 두 사람의 꿈은 더욱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